차 문을 닫는 순간 그 안에 눌어붙어 있던 웃음소리가 잠깐 따라 들어왔다가 안전벨트 소리에 잘려나갔다. 된장찌개의 뜨거운 김은 목구멍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었고 넘칠 듯 찰랑거리던 국물처럼 분노도 그의 마음 안에서 들끓었다. 창밖으로 달맞이길의 곡선이 미끄러지듯 뒤로 물러났다. 바다는 아침빛을 얇게 펴바르고 있었지만 그의 길은 밤처럼 어두웠다. 차창에 비친 그의 눈동자 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공포 속에 갇혀있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울음을 삼키는 법부터 배웠기에 숨이 막힐 만큼의 슬픔 속에서도 소리 없이 울었다. 순간 다 자라서 어엿한 어른이 된 민준의 얼굴에 아이의 얼굴이 겹쳐지는 듯했다. 그가 차 핸들에 고개를 깊숙이 파묻었다. 그러고 보면 그는 항상 누가 와서 자신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려왔었다. 핸들을 쥔 손이 미세한 파동을 일으켰다. 공장에 도착해 맞는 새벽 공기는 끈적했다. 접착제 특유의 단내와 고무가열 냄새가 복도에 얇게 깔려 있었다. 오전 9시가 가까워졌다. 민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임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그는 앉지도 않고 칠판 앞으로 향했다. 민준은 분필을 들어 큼지막하게 납기라고 적었고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을 울렸다. 어제 회의에서 이동훈 자재부장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야근으로 물량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불량을 차단해서 수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때 생산부장 김영태가 물었다. 현재 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지정 벤더의 불량 제품이라고 파악되었는데 불량을 차단하겠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김 부장님 말씀처럼 현재 수율이 낮은 이유는 저희 업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정 벤더의 특정 로트에서 접착 박리, 재단 찢김 그리고 색상 편차 등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죠.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 만약 기계 고장이나 또 다른 변수로 인해 불량이 급증하게 되면 95%라는 납기율을 맞추는 건 꿈 같은 일이 될 겁니다. 이재호 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노동자들을 야근시켜 작업량을 늘린다고 해도 불량 자재가 들어오면 불량은 생산 속도를 따라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재작업, 폐기, 다시 야근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노력이 아닌 얼마나 정확한 치트키를 입력 하나였다. 오늘부터는 두 갈래로 갑시다. 버퍼로 시간을 벌고 동시에 불량 입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우선 불량이 적은 사이즈 컬러 조합부터 먼저 돌립시다. 품질팀 민 과장님, 준비해 오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전무님. 앞에 놓인 검사 일지를 보시죠. 최근 3일치 불량 현황입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지금 수율이 무너진 건 현장 속도가 느려서가 아닙니다. 나이키가 지정한 지정업체 가죽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정 조건인데도 특정 가죽 배치만 들어오면 색상 편차, 표면 결깨짐 그리고 라스팅 주름이 집중적으로 올라옵니다. 검사일지에 로트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특히 B-12 입고분이 심하고 275 이상 사이즈에서 라스팅 후 주름과 결깨짐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 로트 A-03은 동일 공정에서 불량이 낮습니다. 컬러는 네이비, 오프화이트가 안정적이고 블랙은 톤 편차가 큽니다. 민준이 칠판에 적었다. B-12 격리, A-03 우선, 블랙 보류.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가만히 로트표를 보며 듣고 있던 생산부장 김영태가 입을 열었다. 전무님,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당연하죠. 민준이 김 부장에게 들고 있던 분필을 건네주고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 칠판에 김 부장이 쭉 적어 나가기 시작했다. 주문서 PO상의 사이즈 구성은 US 기준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밀리로 움직여야 실수도 없고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US9 270 남성용과 같이 표기를 해서 사이즈 부분에서 나오는 사소한 실수도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는 PO의 사이즈 런을 펼쳐 보였다. 저희가 생산해야 할 총수량은 3만 켤레이며
주문서 기준으로 사이즈별 수량이 다르게 배정돼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이즈라도 구멍이 나면 선적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US9가 비면 US7.5가 남아도 출하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재부장 이동훈이 자연스럽게 김 부장의 말을 이어받았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자재 불량으로 인해 톤 편차, 결 깨짐, 라스팅 주름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US 9.5, 275 이상에서 심합니다. 다시 김 부장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량을 양품으로 되살려 구멍부터 메우자라는 겁니다. 민준이 김 부장을 지그시 보더니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선 불량을 세 덩어리로 쪼갭니다. 쉐이드톤 편차는 톤별 재분류 후 재페어링에서 살아나는 것만 양품으로 돌립니다. 라스팅 주름은 재라스팅, 컨디셔닝으로 구제 가능 수량을 뽑습니다. 결 깨짐, 깊은 스크래치는 폐기하고 불량 5100켤레 중 2700켤레를 리워크로 구제하는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때 품질팀 민 과장이 입을 열었다. 김 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죽이 단순히 눌리거나 텐션이 잘못 걸려 생긴 가벼운 주름구김이면 재라스팅을 하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 지정업체가 공급한 스웨이드, 인조가죽 오버레이, 앞코, 옆면, 뒤꿈치 보강 패널과 문제입니다. 이 오버레이 배치가 흔들리면 겉보기에서 바로 티가 나고 라스팅에서 주름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원자재 쪽 불량이 많은 경우는 주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죽 표면이 벌어지는 그레인 브레이크 결 깨짐에 가까운 불량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재라스팅을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민준이 입을 열었다. 우선 그럼 파일럿 300켤레만 먼저 리워크 해봅시다. 우선순위는 남성 US 9.5에서 10.5, 여성은 핵심 사이즈부터로 하며 파일럿에서 구제율이 50% 이상이면 리워크를 확대하는 것으로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내일까지 보고서 작성해서 다시 이 시간에 모이는 것으로 합니다.